자, 34회 주식회사 안동상사 문제 1번 거래자료 입력. 자, 1번은 발행, 지급어음, 만기 결제라고 나와 있고요. 어음이 나와 있고 자료 설명에 4월 2일 주 선형산업의 외상대금 지급을 위해 발행하였던 전자어음이 만기가 되어 국민은행 전자예금 계좌에서 지급 결제되었다. 자, 평가 문제 1번 거래 자료를 입력하래요. 자, 그럼 일반 점표 입력 들어가셔서 날짜는 4월 2일. 자, 어음이 만기가 됐으니까 부채를 감소시키고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간다고 했네요. 그럼 차변으로 지급어음 어디에 발행해줬던 거? 선형산업 얼마요? 3,300. 얘가 어디에서 빠져나갔대요? 당좌예금 국민은행에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2번 평가 문제 2번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래요. 자, 그러면 지급어음에 갖다 놓으시고 아무데나 갖다 놓으시고 기능 모음의 자금 관리. 자, 어음 상태가 결제라고 나와 있죠. 그대로 두시면 되고 내가 발행했던 거니까 어음 번호는 F2번 눌러서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3,300만원짜리 나오고 자, 선택하신 다음에 자, 나머지는 뭐 할 게 없네요.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다음 2번이요. 적격증빙에 2에 그래놓고 자료 1에 공급자 정보 그래갖고 영수증이 하나 나와 있고요. 자료 2번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 내역이 나와 있네요. 자료 설명 보시면 본사 직원의 숙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물 임차를 간이과세자인 안산부동산에 의뢰하고 중개 수수료 48만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송금하였다. 자, 1번 자료 1은 공급자 정보이며 해당 사업자는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한다. 자료 2는 중개수수료 계좌 이체 거래 내역이다. 그리고 은행 정보가 나와 있네요. 자, 평가 문제 1번 거래 자료를 입력하래요. 4월 13일이네요. 그러면 13일 지금 뭐 준 거죠? 수수료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 본사 직원 그랬으니까 800번 떼요. 금액은 48만원. 얘를 어디에서? 보통예금에서 꺼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무슨 은행? 국민은행 보통 이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평가 문제 2번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아까 자료 설명에서 해당 사업자는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결산 재무제표에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들어가셔서 그 내역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거래일자는 2020년 04월 13일 회사 이름은 안산부동산이고요. 성명은 김시현, 사업자 번호는 124603315, 거래 내역은 뭐 준 거죠? 중개수수료 준 거죠? 중개수수료. 거래 금액은 48만원. 송금일자는 2020년 04월 13일. 은행은 지금 아까 자료 설명에 있는 거 신한은행이죠? 신한은행이고 계좌번호는 211-0321-1007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 주시고 저장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3번 유무형자산의 매각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나와 있고 자료 설명해 보시면 1번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물차를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2번 화물차 매각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평가 문제 1번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양도일자를 입력하래요.
자, 그러면 먼저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셔서 자, 차량 운반구겠죠? 차량 운반구를 찾아서 요 화물차에 양도일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요 밑에 오늘 날짜니까요. 2020년 05월 31일. 다음 평가문제 2번.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래요. 자, 여기 보시면 단기에 5월 31일까지의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의 감가상각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요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금액을 일반 전표에다가 회계 처리를 하래요. 자, 그러면 자, 일반 전표에 열으셔서 날짜는 5월 31일 차변의 감가상각비로 감가상각비. 자, 그래서 얘는 공장 거니까 500번대 선택하시고 금액이 269만 7,916원 2697916 그리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감가상각 누계액 찾으면 누구 건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기보다는 지금 화물차에 대한 거니까 차량 운반구 찾아서 208번이니까 209번을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69만 7,916원 요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으면 3번 보세요.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매각에 대한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거 그랬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 두세요. 여러분이 금액을 확인하셔야 되니까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날짜는 5월 31일 매출에 지금 화물차 매각하는 거니까 매출에 세금계산서 나왔으니까 11번 과세. 자, 화물차라고 쓰고요. 금액은 2,700만원에 270만원이에요. 거래처는 수정 중고차, 수정 중고자동차. 자, 전자 입력은 하라고 했고요. 붕괴는 혼합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차를 팔았으니까 차량 운반구가 없어지겠죠. 얼마짜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고정자산 등록 열으셔서 기초가액이 5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취득원가가 5천만 원이란 얘기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차량 운반구는 5천만 원. 얘가 없어지면 무조건 같이 없어져야 되는 애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래서 차변에 다음 번호 209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 이것도 금액 확인해야 돼요. 여기 고정자산에 보시면요. 단기 말까지 상각 누계액이 나와요. 이 금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자, 전기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2,500이었는데 올해 269만 7,916원을 상각을 해서 단기말 상각 누계액은 2,769만 7,916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얘를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라고요? 27697,916 이렇게 쓰시고 대금은 전액 외상이었으니까 차변에 미수금으로 자, 얼마를 부가세까지 2,970만원을 받아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5천만원 주고 사서 얼마너치 썼어요? 2,769만 7,916원어치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에 팔면 정상이에요? 2,230만 2,084원에 팔면 정상인데 얼마에 팔았어요? 2,700에 팔았으니까 얼마가 이익이에요?
69만 7,916원만큼이 이익이네요. 그래서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자 밑에 차액 나와 있으니까요. 차액 쓰시면 되겠네요. 469만 7,916원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4번은 퇴직금 지급에 관련된 거네요. 자료 1번에 보시면 퇴직소득 원천징수 내역이 나와 있고요. 자료 2는 보통예금, 기업은행, 거래내역이 나와 있고 자료 설명해 보시면 1번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다. 2번 김수연의 퇴직금 중 2천만 원은 주 삼성생명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지급하였다. 3번 자료 1은 구매팀 직원 김수연의 퇴직금 지급 관련 퇴직소득 원천징수 내역이다. 4번 자료 2는 회사가 부담할 퇴직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내역이다. 자, 평가 문제 거래 자료를 입력하래요. 자, 그러면 일반전표에 들어가셔서 날짜는 6월 30일이네요. 30일. 자, 직원의 퇴직금이 총 2,611만 7,010원이에요. 자,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 구매팀이니까 800번대요. 800번대 퇴직급여로 얼마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2,611만 7,010원. 자, 그런데 이 중에 2천만 원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꺼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변으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없어져요. 자, 얘 거래처 걸으셔야 됩니다. 나와 있으니까 삼성생명 얼마가 2천만 원이 여기서 빠져나가고요. 나머지는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데 세금 떼고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변에 예수금으로 얼마를 뗐어요? 공제 내역에 보시면 소득세 56만 3,690원, 지방소득세 56,360원, 더하면 62만 010원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거는 어디서? 보통예금에서 아까 꺼내줬다고 그랬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기업은행 얼마가 549만 7천원만 빠져나가면 됩니다. 자, 1번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 다음 문제 2번 그거 같이 쓰세요. 자, 2번에 1번은 과세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그랬네요. 거래명세서 나와 있고 자료 설명 보시면 찬용코리아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며 물품 대금은 전액 6월 30일에 받기로 했다. 외상이란 얘기겠네요. 다음 평가 문제 1번 거래 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 거래를 이용하여 입력할 것 그랬네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날짜는 6월 8일이네요. 8일. 자, 매출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거죠? 그러니까 12번 영세. 자, 내용은 복수거래를 클릭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여름 이불 수량은 100개 8만원. 그 다음에 극세사 담요 수량은 20, 30만원이네요. 입력하시고 확인. 자, 영세율이라서 부가세가 안 나오겠죠. 거래처는 찬용코리아고요. 자, 얘는 내가 지금 발급 전송할 거니까 전자 입력하시면 안 된다고 했고 대금은 전에 6월 30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겠죠? 그래서 2번 외상 하시면 더 손댈 건 없겠네요. 자, 평가 문제 2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메인 화면에서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6월 8일 자, 체크하시고 발행 자, 발행하면 전송까지 해줘야 되겠죠. 전송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나와 있고요. 자료 설명해 보시면 1번 6월 20일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메인 매출점표에 입력되어 있다. 2번 담당자의 착오로 동일 건을 이중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자, 평가 문제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그랬네요. 예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무시한다 그랬어요. 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려면 일단 기존의 걸 먼저 찾자고 그랬죠. 날짜가 6월 20일이었어요. 자, 여기 보시니까 똑같은 게 두 개가 입력이 돼 있죠. 이거 하나를 마이너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선택하시고 수정세금계산서에 자,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그러면 비고의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우리가 선택하고 들어왔으니까 표시가 되고 자, 확인하시면 지금 기존의 거를 마이너스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더 이상 손댈 필요는 없겠네요. 자, 이대로 확인하시면 요 한 건이 등록이 되고요. 자, 이걸 뭐 해야 된대요? 발급 전송까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발급 전송하시면 되겠네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날짜는 6월 20일 자, 요거를 미전송된 걸 발행 전송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와 있고요. 자료 설명 보시면 자료 1은 주시온 친구와의 매출 거래 시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2번 주시온 친구는 2020년 12월 20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단, 대손사유의 8번 기타 입력을 선택하여 재판상 화해로 입력할 것 그랬네요. 자, 평가문제 1번 대손세의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래요. 자, 그러면 대손세의 공제신고서 열으셔서 날짜는 지금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이겠죠. 자, 여기를 기타 입력으로 하셔가지고 그대로 쓰시라고요. 재판상 화해. 자, 쓰시고 대손 기준일은 언제 날짜를 입력하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메시지에 보시면 어음부도 확정일 및 당초 공급일 등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원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날짜가 2015년 7월 20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2015년 07월 20일 대손 확정일은 오늘이죠. 2020년 12월 20일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대손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330이고요. 그러면 세액이 30만원 나오고 거래처는 시온 친구였네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자, 다음 2번 대손세액을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얘를 부가세 신고서 10월에서 12월 입력하시면 여기에 뜨죠.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4번 매입세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 자료 1은 과세사업,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 구입 내역이 나와 있고, 자료 2는 과세기간에 제품 매출, 공급가액 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설명 보시면 주 안동상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변경하고 있다. 자료 1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 내역이다. 자료 2는 2020년 1기 및 2020년 2기의 제품 매출 내역이다. 비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라고 그랬네요. 평가문제 1번.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을 하여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재계산 문제예요. 그러면 자, 여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들어가셔서 자, 날짜는 지금 2기 확정이죠?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 자, 지금은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이니까 재계산 클릭하셔서 사업에 공통으로 쓰이는 자산 구입 내역이 건물하고 원재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재료는 재계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죠. 재계산 요건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원재료를 입력하시면 틀려요. 자, 그러면 건물은 해줘야 되겠죠. 자, 계산식은 자, 1번 건물, 구축물 구분은 생략할 거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 자, 구입한 거 보니까 공급가액이 8억에 8천이죠? 그러니까 부가세는 8천만 원. 체감률은 건물 구축물이니까 1번 5%. 경과된 과세기간은 2018년 1기, 2018년 2기, 2019년 1기, 2019년 2기, 2020년 1기까지 총 5과세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5 쓰시고 자, 증가 또는 감세된 면세 비율은요. 밑에 보시면 자료 2에 면세 비율이 30%에서 50%로 늘었네요. 그러니까 얼마가 늘었다고요? 20%가 늘었다. 이렇게 그러면 1200만 원이 불공제가 될 겁니다. 자, 1번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번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결과를 반영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저장하시고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보시면 10월에서 12월 열어보시면 자, 여러분이 입력한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다음 평가문제 3번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관련 회계처리를 일반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하래요. 자, 그러면 일반전표에 들어가셔서 12월 31일자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는 얘기니까 대변으로 부가세 대급금이 1200만원 없어지고 차변에 뭘로 해주셔야 돼요? 건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끝이 납니다.